SK가 KKR과 합작 법인을 세웠죠. 그러면서 SK ENSC에 있는 전력 공급원들을 다 이제 SK 이투닉스로 다 이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이쪽으로 전력 AI 데이터 센터, 특히 SK가 저기 전남이랑 저기 울산 쪽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세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히려 여기서 주요 공급원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을 때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AI 메가 프로젝트와 전력 인프라 투자가 전력주 수혜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엔 지금 대다수의 우리나라 현대엘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북미 쪽이나 유럽 쪽의 수출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던 측면이었고 최근에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대엘렉트릭이 빅테크 업체들랑 이제 계약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새로운 신규에 대한 수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내 쪽에 이제 당연히 변압기나 전선이나 아니면 배전망 같은 경우도 이 회사들이 대부분 다 수혜를 좀 받는다고 했을 때 저는 이번 2분기 실적, 만약 내일에 삼성전자 잡는 실적이면 아마 HD 현대일렉트릭은 아마 다음 주 화요일쯤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항상 늘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럼 이 회사들도 정설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아마 이런 흐름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우리가 2030년까지 수주가 꽉 차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는 2040년까지 그 수주를 향후에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좀 갔을 때는 오히려 가격 인상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주 핵심이다. 라고 봤을 때는 딱히 어떤 종목을 주목하냐라고 봤을 때는 그 3사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 세 개 다 같이 보는 게 어차피 같이 움직이는 좀 종목이라고 봤을 때는 저 이 세 개에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전력 업종과 종목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개에서는 금방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전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강원전선이나 대원전선, 대한전선 돌아가면서 조금 같이 움직이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물론 여기서 향후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력 공급원들을 어떻게 끌어나갈지라고 봤을 때는 SK 이투닉스를 좀 볼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 프로에서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왜냐면은 최근에 SK가 KKR과 합작 법인을 세웠죠. 그러면서 SK ENSC에 있는 전력 이제 그 공급원들을 다 이제 SK 이투닉스로 다 이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이쪽으로 전력 전체적인 그 AI 데이터 센터, 특히 SK가 저기 전남이랑 저기 울산 쪽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세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히려 여기서 주요 공급원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을 때는 SK 이투닉스가 SOFC로 크게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두산 피얼세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수소뿐만 아니라 SOFC 쪽으로 시장의 수출이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봤을 때 수혜는 이 두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전선 동반에너지 업종 중 탑픽 3종목은 무엇입니까? 탑픽 전력기기는 그래도 차트만 본다라면 저는 LS일렉트릭 좀 보고 있다라 보고 있고요. LS일렉트릭도 최근에 여러 노이즈도 있긴 했지만은 지금 이제 그 LS 에코에너지나 아니면 LS M&M 사실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국내 정치 쪽으로도 이미 중복 상장 금지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더 이상의 하방 리스크는 좀 없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조금 늦게나마 지금 미국 시장을 좀 진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LS 일렉트릭을 중심적으로 좀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다라고 보이고 있고 최근에 대원전선도 좀 마찬가지로 물론 최근에 이 전산주들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의 영향을 좀 굉장히 좀 많이 받습니다. 이 결국에는 구리 가격이 오를수록 가격 전가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전선을 깔아야겠죠. 여러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좀 모멘텀을 좀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대원전선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로는 전력기기 전선 그리고 동반 에너지 업종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원전적으로 이제 SMR 우리나라 국내 쪽에 이제 생산 부지까지 지금 어느 정도 선정을 해왔다는 측면에서는 두산 에너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의 해외 전력기기 수주가 추가 상승 동력이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전력기기가 대부분이 그동안 유틸리티 업체 쪽으로 공급 계약이 지속적으로 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점차적으로 고객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초반 하더라도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제 빅테크 업체들에게 전기세 너네들이 직접 갖다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최근에 HD 현대일리틱이 공급 계약이 1조 4천 정도 나왔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반기에 여러 업체들에게 계약들이 소속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봤었던 가격 모멘텀을 그대로 좀 받을 거고, 그러면 그 증설에 따른 매출 효과도 이제 우리가 내년 내후년에 그대로 좀 고스란히 밸류에이션을 좀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은 아마 이에 대한 새로운 밸류에이션 리테인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목표가 530만 원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하반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근데 효성중공업 액분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S 일렉트릭이 액분하면서 주가가 세게 한번 올라왔던 재력이 좀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만큼 530만 원에 대한 이게 가격 자체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담이 좀 잇따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효성중공업도 사실 그동안 제가 관세 인하를 25에서 15% 낮췄죠. 그럼 관세 효과도 물론 이제 몇백억 정도 수준이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사실 유럽 쪽도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양 관련 시장의 이슈가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LS 일렉트릭도 상반기 때 올해 신규 수주 가이던스에 거의 한 60, 70% 정도 목표치를 좀 채웠다라고 하게 되면 효성중공업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을 때, 그럼 하반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다시 한 번 더 재설정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메가팹 이슈로 잠깐이나마 전략핵이 좀 반등이 나왔지만은 숫자를 새롭게 보게 되고 새로운 고해사가 완전 바뀌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좀 효성중공업은 이 가격대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